안녕하세요, 멍게입니다. 어제 제가 쿠팡플레이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채널이 리뷰어 채널은 아니지만 워낙 강렬한 영화라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7,700원이 절대 아깝지 않은 영화, 서브스턴스에 숨겨진 상징과 복선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Thank you so much, everybody. I'll see you next week. And in the meantime, take care of yourself. 2024년 12월 11일에 개봉한 이 영화는 스릴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무섭다는 느낌보단 잔인하고 고어한 부분이 제법 있어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외모 지상주의와 젊음에 대한 집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작품인데요. 감독은 다양한 시각적 상징과 서사를 통해 더욱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People always ask for something new. It's inevitable. Have you ever dreamt of a better version of yourself? Younger, more beautiful, more perfect. One single injection unlocks your DNA and will release another version of yourself. This is the substance. I'm Sue. You're hired. Let's go. A perfect balance of 7 days each. The one and only thing not to forget. You are one. You can't escape from yourself. There's been a slight misuse of the substance. This balance is not working. Would you like to stop? I'm fine. Everything's fine. You have to cut through yourself. People are gonna love that.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을 통해 젊고 아름다운 분신 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각자의 몸을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는 독립적인 삶을 원하게 됩니다. 이는 자아의 분열과 내면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미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 본래의 자신을 억누르다 결국 자아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자베스로부터 추출하는 것은 척수액입니다. 이는 신경계 보호와 뇌기능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이를 과도하게 빼앗긴 엘리자베스가 급격히 노화하는 것은 젊음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국 본인을 파괴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는 강박이 결국 자신의 본질을 갉아먹는 행위임을 경고하는 강렬한 상징인 거죠. 영화 후반부, 엘리자베스와 수가 하나의 괴물 같은 존재인 엘리자 수로 융합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강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상상되지 않는 괴물의 이미지라 특수효과, 분장 등의 미술팀이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 연기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훨씬 더 징그럽고 보기가 조금 힘든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엘리자 수는 외모 지상주의가 초래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상징합니다. 사회가 규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강박적으로 따르다 보면 결국 비현실적이고 괴이한 형태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영화는 바디호러 장르적 특징을 활용합니다. 엘리자베스의 몸이 기형적으로 변형되고 인간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장면들은 관객들에게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하는데요. 이는 사회가 규정한 정상과 이상적인 몸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지를 비판하는 요소입니다. 미적 기준에 집착할수록 결과는 더 비정상적이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처음 수가 생산되는 부분, 자궁이 아닌 등의 상처에서 생성된 이유는 영화의 상징성과 SF적 설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 창조는 자궁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서브스턴스에서는 인체의 다른 부분, 등에서 복제된 존재가 나온다는 점에서 모성과 생명의 개념을 전복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출산 개념을 벗어나 인공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복제하는 현대 과학의 비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장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등의 상처에서 무언가가 나온다는 설정은 마치 기생충이나 괴물의 번식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등을 찢고 나오는 수는 엘리자베스의 욕망과 그 대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수가 자궁에서 태어났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번식 과정과 유사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젊음을 유지하는 기술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공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묘사하기 위해 자궁이 아닌 등의 상처에서 생산되도록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수라는 이름은 엘리자베스의 서브스턴스 번호 503과 연관이 있습니다. S는 숫자 5, U는 0, E는 3과 형태적으로 유사합니다. 즉 수는 503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과 연관됩니다. 엘리자베스는 50세에 해고되고 그녀의 후임자를 찾는 오디션에서는 18세에서 30살의 연령 제한이 있죠. 즉 503이라는 숫자는 여성의 사회적 유효 기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영화 속 남성의 번호는 207입니다. 이는 남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20세에서 70세까지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호 설정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대와 불평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엘리자 수가 입은 파란색 드레스는 단순한 의상이 아닙니다. 파란색은 차가움, 고독, 그리고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회가 강요하는 미의 기준이 인간성을 배제한 채 차갑고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주황색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데요. 주황색은 일반적으로 경고, 변화, 이중성을 의미하는 색으로 해석됩니다. 영화에서 주황색 조명이나 소품이 등장하는 순간은 종종 위험한 상황이나 변화의 전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가 점점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갈 때 주황색 조명이 강조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는 수의 존재가 단순히 이상적인 젊음이 아니라 엘리자베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황색은 빨간색과 노란색의 중간색으로 과도기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수가 하나로 합쳐지거나 엘리자베스의 신체가 변형되는 과정에서 주황색이 강조되는 것도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엘리자베스와 수의 관계는 서로를 원하면서도 파괴하려 하는 모순적인 감정을 보여주는데 주황색이 이러한 양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황색은 영화에서 단순히 미적 요소가 아니라 변화와 위험, 그리고 이중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색감 요소입니다. 주황색이 나오는 장면을 유심히 보면 영화의 전개나 캐릭터의 감정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흰색의 화장실도 영화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색감이 전체적으로 강렬한 주황색, 파란색, 붉은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백의 화장실은 대비적으로 강한 인상을 줍니다. 흰색은 일반적으로 순수함, 정결함,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런 개념이 위선적이고 인위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장치로 사용되는데요. 화장실은 개인적인 공간이면서도 사회가 정해놓은 청결함과 정상성의 기준이 유지되는 곳으로 엘리자베스가 흰색 화장실에서 자신을 보며 점점 무너지는 모습은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외모 속에서 그녀의 자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 영화 속 화장실은 극도로 깨끗하고 무균적인 공간이지만 이런 완벽한 청결함이 비인간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이는 영화의 메시지와 연결되는데요. 사회가 원하는 완벽한 미가 결국 인간성을 지우는 과정이라는 점을 상징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이곳에서 신체의 변화를 겪고 자신의 모습을 점점 낯설게 느끼는 것도 자신이 비인간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은 거울이 있는 공간이죠. 영화 속에서 거울은 자아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는 장치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흰색 공간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변화에 대해 더 강렬하게 인식하는 순간들이 연출됩니다. 이는 그녀가 수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자아를 잃고 분열되는 과정을 강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영화 속에서 화장실은 다른 장면들과 극명한 색감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붉거나 어두운 공간에서는 육체적 변화와 감정적인 격동이 표현되지만 화장실에서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내면이 무너지는 모습이 부각됩니다. 즉 이곳은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자 그녀가 자신의 변화를 직시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흰색 화장실은 사회가 강요하는 완벽한 미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허구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강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1989년 영화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에서도 흰색의 화장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학교에서 교양 필수로 들었던 영화와 예술 이런 수업이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감상문 같은 걸 레포트로 제출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너무너무 난해한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정말 모르겠고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도 기억나는 건 어떤 장소마다 각각 대표되는 색깔이 있었고 그 대표되는 색깔이 의미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할게요. 영화의 오프닝에서 등장하는 날개란 장면도 중요한 복선입니다. 이는 생명과 재생, 변화를 상징하는데 영화 속에서 날개란에 직접 주사를 놓아 노른자가 분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엘리자베스가 서브스턴스를 통해 젊음을 되찾고자 하지만 결국 자아가 분열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곳곳에 등장하는 서브스턴스의 로고에서도 반 개의 노른자 2개를 확인할 수 있죠. 엘리자 수의 피가 주변 인물들에게 튀기는 장면은 외모지상주의의 폐해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엘리자 수의 몸에서 떨어지는 여성의 신체가 사회적으로 대상화되고 분절화되는 현실을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여성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적 시선을 비판하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서브스턴스는 강렬한 상징과 충격적인 연출을 통해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와 젊음에 대한 집착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진정한 자아와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어제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영화를 봤다. 그리고 뭔가 깊이 있는 영화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색감으로 무언가를 알려주고 어떤 의미하는 것들 를 감독이 이제 의도적으로 심어놓는 걸 찾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처음부터 되게 색감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예쁜 게 단순히 예쁜 색깔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었던 영화였던 겁니다.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또 학교 다닐 때 교양 필수로 제가 영화에 관한 수업을 좀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어떤 한 영화에서도 색깔을 굉장히 어떤 장면에서 극도로 이제 주의 깊게 연출한 어떤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는 어쨌든 빨간색이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긴 칼로 서로를 싸우고 이렇게 찌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가 나는 장면인데도 그 컬러를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는 빨간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칼에 찔렸어도 피가 나지 않는 장면으로 연출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혹시 제목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